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집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장인어른께서 바람을 피우시다가 제게 들킨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게는 적잖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너무나 사이좋게 지내시는 처가 어르신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참 바르고 고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의 결혼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되었거든요. 그만큼 두 분이서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도 아니고 외도라뇨. 처음 장인어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토요일 부서 사람들과 등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워낙 팀워크와 단합을 중시하는 부서장님의 취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끔 부서 사람들 모두 등산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도 새벽 대바람부터 산에 오르고 점심때쯤 등산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땀도 흘렸겠다. 막걸리도 들어가니 개운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식당 구석자리에서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입고 다니시던 바람막이 등산복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눈에 보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장인어른이 계셨습니다. 혼자는 아니셨고 앞자리에 앉은 여자분이 장모님인가 싶어서 얼른 달려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뒤에서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시는 순간 몹시 당황해 하시며 의자에 걸쳐두었던 외투를 맞은편에 앉은 여자분께 던지더군요. 너무 놀라시는 장인어른을 보며 저는 의아해하다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여자분은 얼굴에 외투를 뒤집어 쓰고 계셔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전 당연히 장모님일 거라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인사를 드리는 순간 짜증난 얼굴로 외투를 걷어낸 여자분은 저희 장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혀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하겠다며 황급히 여자분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전 다시 자리로 돌아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회식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설마 하는 의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시간이 되니 아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방금 본 거는 그냥 잊으라면서 지금 빌딩을 하나 매입할까 고민 중인데 부동산 쪽으로 밝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잠깐 만난 거니 오해하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멍청한 놈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건물을 보신다는 분이 왜 산에서 만났는지 왜 당황해 하셨는지 누가 봐도 외도였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외도가 사실이라면 제가 숨기면 안 되는 상황이고 혹시 만약에 장인어른 말이 맞다면 전 장인어른을 의심이나 하는 사이가 될 테고 정말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은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숨길 문제도 아니고 외도를 모른 척하면서 아내를 속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단번에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소 워낙 금술이 좋았던 분이었기에 아내도 쉽사리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와 저는 확실하지도 않은 일이고 괜히 집안에 풍파를 만들지 말자는 합의를 보았고 그때 그 일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희 부부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게 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으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인즉 처갓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었는데 장모님이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외인 여자에게 걸려온 전화였는데 장인어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으시고 장모님은 울고불고 집안의 물건 다 던지시면서 집이 뒤집어졌다는데 아내가 급하게 친정으로 간다는 전화였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외도였다니. 저도 집으로 가던 차를 돌려 처갓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화분이며 TV며 다 깨져 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인어른께서도 장모님께 이혼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데 어쩌겠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니 책임질 수 있게 해달라며 장모님께 빌고 계셨는데 정말 화목한 처가를 보며 존경했던 장인어른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누구 좋으라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셨고 그 여자아이가 네 아이가 맞냐고 그 여자 몸 함부로 굴려먹는 여자가 아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 여자 욕하는 건 또 듣기 싫으셨는지 이내 간단한 옷가지 몇 개만 챙기시고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폭풍 같은 2시간이 지나고 한동안 저희가 처갓집에 지내면서 장모님을 돌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절대 그 아이가 그의 아이가 아니다라며 꽃뱀 같은 거에 물리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의아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내가 이혼을 하라며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장모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씨가 없다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 아빠는 저희 장인어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어 장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네 아이가 맞는지 검사를 해보라고. 그 말을 들으신 장인어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친자 검사를 할 테니 만약 내 아이가 맞으면 그땐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검사 결과를 보고 저희는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저희 장인어른이 아니었고 그 결과를 본 장인어른은 검사를 받으니 정자수가 적고 움직임이 약해 사실상 불임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물론이고 저와 제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불임이라면 아내는 장인어른의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이쯤 되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받고 그 주 주말에 장인어른을 포함해 저희 식구들이 모두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당신이 내가 불임인 것은 어떻게 알았고 우리 딸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따져 물으셨습니다. 아내 역시도 이제껏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부모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따져 물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착잡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4년이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용한 무당집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장모님의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장모님께 구박을 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아버님께서 불임이라며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건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방법을 묻는 장모님께 무당은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겠지만 내가 말하는 날짜에 나와 동침을 하면 아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미친 소리라고 처음에는 무시했던 장모님께서는 점집에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본인만 입을 다물고 비밀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그 무당과 동침을 했고 신기하기도 한 번에 지금의 아내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던 장모님을 보며 저희는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께서 본인을 30년 넘게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을, 아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당이 자기 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저는 화목하기만 한 처가에 이런 어두운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모님은 말씀을 끝내시면서 자기를 미친년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아이를 못 가졌다고 받은 구박과 서러움을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겠느냐. 평생 당신 집안을 위해서 헌신해온 날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느냐며 따져 물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못하시다가 이내 장모님을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며 모두 다 내 잘못이고 용서만 해준다면 평생 봉사하며 살겠다며 두 분이서 서로 펑펑 우시는데 보고 있는 저희도 이내 눈물이 나오더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풍파를 겪은 우리 가족이지만 서로의 가장 아픈 구석까지 알게 된 지금 이전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족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